지극히 본인 기준에서 알려드리는 정보라 병원 및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수술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브이로그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보성 후기를 남겨보려고요. 첫 번째, 병원 선택. 비만대사 수술에 관심을 가지시면 알 수 있는 병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수술하는 선생님 실력이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저는 지방에 거주하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교통편이 중요했고 교통비도 중요했고 외래 횟수도 중요했어요. 보통은 사전 검사한다고 한번 방문해야 되고 그때 수술 날짜 잡고 수술 전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한 병원도 있길래 저는 그곳으로 선택했어요. 병원은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았는데 다 괜찮아 보였어요. 병원마다 코디네이터가 있는 곳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유선으로도 궁금한 점이라던가 상담이 가능해서 네이버 카페에 검색하셔서 해당 병원에 상담해보시거나 방문해서 상담해보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수술 일정. 저는 3박 4일로 진행되었어요. 12월 26일 사전 검사하고 입원하고 27일 수술, 29일 퇴원했습니다.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거라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에요.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입원할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3박 4일 정도인 것 같아요. 일정이 빠듯한데 회복력이 좋으신 분들은 오전에 입원하고 스케줄을 잡으시면 최소 2박 3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수술 전 준비물. 제가 챙겨가려고 체크해놨던 목록은 드라이 샴푸, 드라이기, 수건, 슬리퍼, 멀티탭, 충전기, 아이패드, 거치대, 가습기, 폼 클렌징, 샴푸, 치약, 칫솔, 혀클리너, 물티슈, 수면 양말, 바세린, 신분증, 마스크, 안대, 생리대 이렇게 적어두고 챙겨갔었는데 진짜로 유용했던 목록은 드라이기, 수건은 하루에 1개 기준으로 챙기고 슬리퍼, 충전기, 가습기, 세면도구, 스킨, 로션, 샴푸, 물티슈, 신분증, 마스크, 안대였어요. 생각보다 수술하고 나서 씻을 정신도 없고 간병 시스템이 있는 곳은 매일은 아니지만 머리를 감겨주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샴푸 샘플을 가져갔었는데 드라이 샴푸는 구매하고 오히려 쓰지 않았고 차라리 모자가 나아요. 병원 안이 건조해서 가습기는 넉넉한 걸로 따로 챙겨갔었는데 짐을 최대한 줄이려면 수건을 넉넉하게 챙겨가서 수건을 적셔서라도 좀 습도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겨울에 수술해서 그런지 내부에 히터가 틀어져 있어서 너무 건조하고 더웠어요. 안대는 낮에 잘 때 은근히 유용해서 두어 번 사용했기 때문에 좋았던 템으로 적었습니다. 신분증은 수술 받으려면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챙기세요. 편하게 왔다 갔다 신고 다닐 슬리퍼도 꼭 챙기시고요. 저는 갈 때 크록스 신고 가서 병원에서도 그냥 크록스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병원마다 휴대폰 충전기 꼽는 위치가 다를 수 있어서 멀티탭도 챙겨가시면 꿀템이랍니다. 저는 제가 갔던 병원은 바로 머리맡에 있어서 챙겨갔는데 쓰지는 않았어요. 심심하면 챙겨봐야지 했던 아이패드도 솔직히 파우치에서 한 폰도 안 꺼냈어요. 그런 거 볼 정신이 없어요. 네 번째,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단백질 파우더가 있을 텐데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단 미리 많이 사두지 말고 입에 맞는지 체크하고 추가 주문해도 되니까 조금 더 저렴하다고 많이 사지 말 것. 네, 제가 2통 샀다가 1통은 엄마한테 줬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했던 단백질 파우더는 뉴케어 퍼펙트 프로틴 제품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이 제품을 주고 무맛의 정석인 것 같아서 했는데 못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맛있는 단백질 파우더도 있고 단백질 음료도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다뤄볼게요. 얼마 먹지도 못하는 식단인데 괴롭지도 않고 좀 즐겁게 식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바꾸면서 도전해보게 되더라고요. 뉴케어만 해도 쿠팡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사는 게 더 저렴했기 때문에 미리 챙겨두면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유일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리고 꼭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 파우더거든요. 식단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자주 올라올 예정입니다. 5번째, 보험. 제가 수술 결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보험이었어요.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잘 나올지 은근히 신경이 진짜 많이 쓰이더라고요. 비만 질병 코드가 266이니까 사전에 한번 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봐도 좋고 걱정된다면 미리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당뇨가 있으면 보험금이 대체로 문제없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뚱뚱했지만 당뇨는 없었고 이제 사전 검사했을 때 주 질병이 지방간이었기 때문에 보험사 한 군데에서는 당뇨가 없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청천벽력이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수술 받으실 병원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검색으로 보험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해보시면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나라에서 80% 정도 지급이 되니까 평균 자기 부담금이 200에서 300 정도라고 하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다 하고 해서 200, 300이 아니라 200, 300 정도 이제 나오고 보험금을 받으면 거기서 더 본인 부담금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태어나면서 병원에서 바로 무료로 스캔해주고 보험사에 제출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서 부탁드리고 한 번에 다 청구하고 갔어요. 확실히 덜 번거롭더라고요. 미리 입원하면서 퇴원날 진단서랑 보험 제출용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간호사님한테 꼭 얘기하세요. 6번째, 통증. 수술 1일차. 의식 생기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화장실도 혼자 갔다 오기 어려워서 부축받고 소변줄 같은 거는 없어요. 계속 잠만 자고 누워있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반복했어요. 폰 쳐다볼 힘도 없어요. 수술 2일차. 혼자서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어제보다 낫지만 그래도 불편하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말하면 진통제 넣어주니까 진통제 들어오면 또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피곤해서 잠만 자요. 회복의 과정인 것 같아요. 회복에 가장 좋은 게 걷는 거래요. 조금 걸을 수 있겠다 싶으면 불편해도 병원 여기저기 걸어보세요. 둘째 날 조영제 먹고 위가 잘 봉합되었는지 문제 없는지 체크가 다 될 때까지 물 못 마셔요.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건 수액분. 문제 없는 게 체크되었을 때 그때 오후부터 물 가능했고 저녁부터 단백질 파우더가 나왔어요. 요거트 숟가락으로 주는데 그것도 깨작깨작 먹기 힘들었어요. 남겼어요. 수술 3일차. 하루하루 전날보다 괜찮아짐을 느끼지만 여전히 불편함은 존재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옆으로 눕는 거 힘들었어요. 정자세로 누워있을 때 제일 편안했어요. 퇴원이 가능하지만 보호자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씩씩하게 혼자 짐 다 챙겨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수술 후에 비행기 타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쌉 가능이고요. 안 터져요. 집에 와서도 2, 3일 정도는 힘도 없고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딱 되니까 전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컨디션이 많이 돌아왔어요. 7번째, 수술 흉터. 수술하고 목욕이나 무리한 운동은 한 달 뒤부터 가능하고요. 가벼운 샤워는 바로 가능해요. 쫄보라서 샤워도 바로 안 했고 필요한 곳 수술 부위 빼고 부위별로 씻었어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그런지 녹는실이라서 실밥 제거도 안 해도 되고 편리한 것 같아요. 흉터는 다른 병원은 잘 모르겠고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 위에 테이프가 발라져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떼진다고 했는데 제가 샤워를 자주 안 해서 그런지 2주가 다 돼가는데도 떼지지가 않아서 의사쌤한테 허락받고 직접 뗐어요. 병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5군데에 구멍이 뚫렸어요. 테이프를 떼고 난 뒤부터는 흉터 연고를 꼼꼼히 발라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궁금한 점이 좀 해소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